오늘 우리 2강 문법을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뭐 우리 첨가 안 했어요. 기억나세요? 첨가 안 했던 거 기억나시죠? 35페이지 펴봐주세요. 기억나셔야 돼요. 35페이지. 나는 아직 소트 비문학을 한 번도 안 펴봤다 손 들어봅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비폭력 유저항주의입니다. 때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비폭력 유저항주의. 누가 저를 때리면 저항을 합니다. 무저항주의 되게 싫어해요. 비폭력 유저항주의인데 혹시 아직까지 비문학 한 번도 안 펴보신 분은 설마 안 계시겠죠? 설마 됐죠? 꼭 보셔야 됐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어제 수학 시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어 정규반 내려가시면 화요일하고 일요일하고 됐죠? 화요일 일요일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잘 생각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서경대학교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추석특강 저희 할 거거든요. 추석특강 지나고 나면 바로 서경대고 그 다음 주 수원대죠? 미쳤어요. 됐죠? 여기에 뭘 공부할 시간을 주고 시험을 보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설마 지금 마음속으로 3단계 올라가길 바라고는 안 계시죠? 학원 올스톱 한다고 집에서 놀아야겠다 안 계시죠? 큰일 나요. 알겠죠? 큰일 납니다. 모두 큰일 났냐면 예, 저도 큰일 나고요. 저도 큰일 나고 다 큰일 납니다. 진짜 올스톱이 되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 벌리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알겠죠? 마스크 꼭 쓰고 알겠죠? 그 다음에 집에 꼭 계시면서 뭘 하라고요? 비문학 독서 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물론 비문학 독서 보다가 조금씩 지루하면 수학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조금 더 지루하면 영어도 한 번쯤 볼까? 뭐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꼭 다른 과목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전 국어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어요. 수학 시간에 수학하라고 하죠?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당연한 거고요. 영어 시간에 가면 영어하러 갈 거예요. 알겠죠?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국어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하셔서 다 붙으셔야겠죠? 무슨 얘기냐면 수능 보기 전은 대학에 하나 정도 붙어 놓으시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가천대를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들 꼭 원하는 대학들 가졌으면 좋겠고 슬슬 머릿속에 원서 어떻게 쓸지 생각하셔야죠. 다가오고 있죠. 원서 쓴다 정말 다 코앞에 왔어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과연 대학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뭐 고민이 되시면 저나 강현민 선생님이나 배우진 선생님이나 해서 가서 한번 열어보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는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싫어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고요. 그나저나 진짜 엄청 덥습니다. 먹을 거 많은데 더위 먹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맛있는 거 드세요. 더위 먹지 말고. 더위 안 먹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안 나가셔야 돼요. 알겠죠? 밖에 안 나가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는 우물의 변동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첨가입니다. 사실 교체가 거의 메인이긴 하지만 두 번째로는 뭐가 되고 있습니까? 첨가가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첨가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책에는 첨가가 지금 보시기에는 좀 간략하게 나와 있었던 부분, 사이소리 이렇게만 넣어놨던 부분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첨가의 내용들이 더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첨가의 내용들 좀 보실 거예요. 첨가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던 사이소리 말고 니은 첨가 있죠. 니은 첨가 있고 하나 더 뭐 있었어요? 반모음 첨가요. 니은 첨가, 반모음 첨가, 그리고 뭐 보시면 돼요? 사이소리 첨가. 이렇게 세 가지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저는 뭐부터 볼 거냐면 니은 첨가부터 볼게요. 됐죠? 첨가 이렇게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었고요. 자, 하나만. 우리가 교체, 축약, 탈락, 첨가 배웠었죠? 하나씩 생각하실 게 뭐냐면 의문의 변동이었을 때 의문의 개수의 변화 같은 것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됐죠? 첨가는 의문의 개수가 하나 늘어나는 거고요. 맞죠? 기억해 보세요. 탈락은 하나 줄어드는 거고요. 축약도 하나 줄어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체는 뭐예요? 의문의 변동수 변화 없죠?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첨가의 첫 번째 보실 게 무슨 첨가가 되고 있냐면 니은 첨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니은 첨가가 되고 있었던 부분. 이 니은 첨가의 개념은 잘 잡아 놓으셔야 될 부분인데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확인하고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니은 첨가는 합성어나 파생어가 될 때요. 즉 복합어가 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체 합성어나 파생어, 즉 복합어가 될 때 뭐가 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말이 앞말이 됐죠. 복합어일 경우에 뭐가 되고 있어서 복합어가 기준이 돼요.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 동시에 있는 것들 배우셨죠? 네, 합성어와 파생어 동시에 있습니다. 자,
자, 복합화 될 때 앞말이 뭐로 끝나는 겁니까? 앞말이 뭐로 끝나요? 자음으로 끝나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이거 안 쓰셔도 돼요. 머릿속에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뭐로 시작했던 부분이었냐면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 됐죠? 뭐가 시작한다고요? 뒷말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뭐예요? 이, 야, 여, 요, 유로 끝날 때 첨가되는 것이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니은 첨가예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복합화 될 때 복합화될 전제 조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야, 여유일 경우에 무슨 첨가 나타난다고요? 니은 첨가입니다. 자, 예시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예시는 가장 많이 나온 거 소음 더하기 이불이었습니다. 됐죠? 소음 더하기 이불이었죠. 자, 합성어가 됐었죠? 합성어가 됐었는데 앞말이 뭐가 되고 있었어요? 받침이 있죠. 받침이고 뒤로 뭘 시작했었어요? 이로 시작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었어요. 됐죠? 이가 되고 있었던 부분, 이렇게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었으니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죠? 뒷말이 이가 됐었죠? 그러니까 발음 어떻게 돼요? 솜, 니, 불 이렇게 되면서 뭐가 첨가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니은이 첨가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음원의 개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죠? 얘가 니은 첨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다른 단어 뭐가 있었을까요? 담, 요가 되고 있었네요. 담 플러스 요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었죠? 그런데 앞말이 뭐로 끝났어요? 미음으로. 뒷말이 뭐가 되고 있었어요? 네, 요예요. 그래서 발음은 어떻게 되고 있었다고요? 담요. 그리고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되게 잘 나오는 단어, 정말 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식 더하기 식용이죠? 식용 더하기 유예요. 식용유 됐죠? 식용유입니다. 식용유가 있었던 부분이었었고 식용 더하기 유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었어요. 얘 발음 묻은 문제는 되게 잘 나오니까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겠죠? 식용 더하기 유였었고 자, 이응이 보이시죠? 이응이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첫머리에는 음가가 없죠. 그지만 종송에는 음가가 있죠. 음가가 있으면서 뭐가 되고 있었어요? 자음이죠. 그러니까 식용 더하기 유였었고요. 앞말이 뭐로 끝났어요? 자음 이응으로 끝났고 했지. 뒷말이 이야 여유 중에 뭐예요? 유예요. 됐죠? 그러니까 뭐가 첨가돼야 돼요? 니은 첨가. 그런데 얘 표준 발음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얘가 연음 현상이 돼서 위로 올라와야겠죠. 그래서 뭐가 돼요? 식용유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식용유 됐지? 식용유 발음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얘가 뭐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냐면 니은 첨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식용유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무슨 첨가가 되고 있냐면 반모음 첨가가 있어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반모음이 첨가가 되고 있었어요. 자, 반모음이 첨가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생각하셔야 돼요? 아, 단모음이 이중모음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겠죠? 왜요? 이중모음은 뭐니까요?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이니까요. 즉, 니은 반모음 첨가라고 생각하면 뭐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아, 단모음이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것이 허용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거 3개만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면 괜찮아요. 뭐가 되고 있었다뇨? 꽃이 피어예요. 일이 되어가다 할 때 되어 아니요 이렇게 되고 있었던 부분을 대표적인 예시로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돼요. 꽃이 피어의 원칙 발음은 뭐가 되고 있어요? 피어예요. 됐죠? 피어가 원칙 발음이 되고 있었는데 뭐가 허용이 되냐면 피여가 허용이 돼요. 피어. 왜냐면 꽃이 피어하고 어느 게 발음이 편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꽃이 피어. 피어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라고요? 발음의 경계성, 발음의 편리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와 여가 모두가 다 허용이 되죠. 그런데 여는 뭐예요? 이중모음이죠. 이중모음이니까 얘를 형태소로 나눠지게 돼. 음운으로 나누는 게 뭐예요? 음운으로 나누는 건 이 더하기 어가 되겠죠. 이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애초에는 뭐였었어요? 애초에는 피어 이렇게 하면서 단모음이었던 어가 뭐로 바뀌었다는 거야?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뭐가 첨가된 거예요? 반모음 첨가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얘는 반모음 첨가가 되겠죠? 대어도 동일해요. 대어도 동일하는 게 뭐가 되고 있어요? 되어에서 되여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그러니까 역시 여는 동일하게 뭐가 되고 있었어요? 이중 모음이 돼서 이 더하기 어 이렇게 되면서 음운이 하나 반모음이 첨가됐고요. 아니오는 그럼 머릿속에 떠올리시죠? 아니오는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원칙은 뭐예요? 아니 오가 되고 있는데 모두 허용될 거예요. 아니
요가 허용이 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요가 허용이 될 거고 그럼 이 요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어요? 반몸 2 더하기 5예요. 이요 이렇게 되고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세 개 모두 뭐가 첨가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서 반몸이 첨가된 발음이 뭐가 되고 있었어요? 허용이 되고 있었다는 것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이게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반몸 첨가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신 니은 첨가와 반몸 첨가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제 그쵸? 어떻게 보면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사이소리를 좀 보셔야겠죠?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이소리 현상, 사이소리 첨가를 좀 보셔야 될 부분이었었고 사이소리 첨가 보시면서 우리 뭐 같이 보실 거냐면 사이시옷을 같이 보실 거예요. 알겠죠? 사실은 사이시옷은 표기법이었었기 때문에 우물의 변동에 소속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한글 맞춤법 파트가 되고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무슨 문제가 되게 자주 나와요? 사이시옷 문제가 되게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실 거고 뒤에 가셔서 뭐 하실 거예요? 맞춤법 할 때도 사이시옷을 또 보실 거예요. 두 번은 보셔야지만 머릿속에 남겠죠. 그래서 사이소리 첨가와 함께 곁들여서 뭐도 볼 거냐면 사이시옷 현상도 보시게 될 부분입니다. 기억해 주셔야 될 거예요. 자, 사이소리 첨가입니다. 사이소리 첨가 우리 된소리들이 잠깐 살펴봤었어요. 제가 문제 뭐 내드렸었냐면 사이소리 현상하고 된소리들과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었죠. 국밥, 갈등, 그 다음에 뭐였었어요? 논길, 그 다음에 닫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됐죠? 논길 같은 것들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사이소리 했을 때 조건을 일단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사이소리 첨가가 나타났을 때 조건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였었어요? 합성어였었어요. 됐죠? 사이소리의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요? 합성어여야지만 되는 부분이었었어요. 사이소리 조건 합성어였었던 부분이었었고 자 합성어였었던 부분이면서 뭐까지 제가 같이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이시옷까지 본다고 같이 말씀드렸었죠. 자 사이시옷을 적는 조건 중에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서 자 합성어인데 제가 전에 무슨 합성어를 했어요? 우리말 더하기 우리말 합성어거나 우리말 더하기 한자 합성어거나 한자 더하기 우리말 합성어 즉 우리말에 하나씩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앞말이 무슨 소리로 끝나야 된다고요? 울림소리요. 됐죠? 이 말 썼습니다. 앞말이 뭐로 끝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울림소리라고 끝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울림소리에는 뭐뭐 있었어요? 기억해보세요. 울림소리는 뭐뭐 있어요? 울림소리는 뭐가 있는 거냐? 모든 모음이 울림소리예요. 모든 뭐가 되고 있다고? 모음이 울림소리고 그 다음에 자음 중에 뭐예요? 비음과 유음이에요. 됐죠? 비음과 유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니은, 미음, 이음 그리고 유음, 흐름소리, 리을까지 자음 중에 됐죠? 이렇게가 울림소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었으면서 3-1 조건이 있었죠? 3-1 조건 뭐가 돼요? 뒷말에 된 소리가 덧날 때 이렇게 됩니다. 뒷말에 합성어 뒷말이죠? 뒷말에 된 소리가 덧날 때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셔야겠죠? 뒷말에 된 소리가 덧날 때 뭐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냐면 귀 더하기 병이에요. 귀 더하기 병 합성어가 맞죠? 그런데 귀는 우리말이고 병은 한자어예요. 그럼 우리말 더하기 한자 합성어예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성립이 됐죠? 두 번째 조건 앞말이 울림소리였어요. 귀 뭐로 끝났어요? 울림소리 모음으로 끝났죠? 조건이 됐어요. 그런데 발음해보세요. 발음이 어떻게 덧나요? 귀, 뿅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귀병 뒤에 뭐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된 소리가 덧났죠? 이렇게 되면 사이 소리가 났는데 근데 이제 사이시옷을 가야겠죠. 이렇게 된 소리가 덧났을 때 앞이 뭐로 끝났던 부분이었었어요. 모음으로 끝났으면 나 사이 소리 났어요 라고 표기해 주는 게 바로 뭐예요? 사이시옷이에요. 알겠죠? 나 사이 소리 난 거예요 라고 표기해 주는 게 뭐라고? 사이시옷이라고 되죠. 이렇게 사이시옷이 되면 발음이 하나 더 나와요. 뭐요? 뒷병이었었지만 사이시옷 썼을 때는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바뀌겠었죠? 그러니까 발음은 두 가지 발음이 되는 거예요. 뒷병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됐죠? 사이시옷 들어가기 전에 표기하기 전에 뒷병이었다가 사이시옷을 표기하면 뒷병 그러니까 얘의 발음 표준 발음은 몇 개야? 두 개가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뒷말에 된 소리가 덧났을 때는 표준 발음이 두 개가 되고 있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 보실 거고 이따 한 번씩 더 보실 거예요. 3-2는 뭐가 되고 있냐면 뒷말, 니은, 미음 앞에 니은 소리가 덧날 때요. 뒷말, 니은, 미음 앞에 니은 소리가 덧날 때 뒷말
뒷말 니은 미음 앞이에요. 니은 미음 앞에 무슨 소리가 덧난다고요? 네, 니은 소리 덧날 때요. 니은 소리 덧날 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이 더하기 몸이에요. 이 더하기 크게 써볼게요. 몸 이렇게 되고 있었죠? 자, 이는 우리말이고 몸도 우리말이에요. 됐죠? 이는 우리말이고 몸도 우리말이에요. 그런데 이의 발음 어떻게 돼요? 인, 몸 이렇게 되고 발음이 나오고 있어요. 즉 뭐가 되고 있어요? 합성어 맞았었죠? 합성어 이 더하기 몸 합성어였어요. 둘 다 어근이었었고요. 이는 몸으로 끝났죠? 그리고 뒤에 뭐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었어요. 미음이었었죠. 뒷말 미음 앞에 무슨 소리가 덧났어요? 미음 소리가 덧났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사이소리죠. 그러면서 나 사이소리 났어요 넣어주는 게 뭐가 되고 있다고요? 사이시옷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소리와 사이시옷은 떼서 보지 말고요. 같이 보시는 게 편해요. 알겠죠? 같이 보시기 편하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사이시옷은 한글 맞춤법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문할 때 같이 보시는 부분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조건 3-3 조건을 보셔야겠죠? 3-3 조건은 뭐가 되고 있습니까? 뒷말 모음 앞에 그렇죠? 뒷말 모음 앞에 뭐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야? 뒷말 모음 앞에 무슨 소리가 덧난다고요? 니은 소리가 덧날 때요. 뒷말 모음 앞에 니은 소리가 덧날 때 이렇게 되고 있어요. 니은 덧날 때가 되고 있었던 부분. 대표적인 거 크게 써볼게요. 깨 더하기 잎이에요. 깨 더하기 잎이었단 말 너무 멀리 썼나? 깨 더하기 잎이 되고 있었는데 자, 합성어 맞죠? 깨도 우리말, 잎도 우리말 됐지? 그런데 앞에 울림소리였지? 뒤에가 뭐였어? 모음이었잖아. 발음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깻잎 이렇게 발음 나죠. 깻, 니은, 잎 이런 식으로 발음 나고 있었으니 뭐가 첨가되고 있었어요? 니은이 덧나고 있었어요. 이렇게 니은 덧나서 나 사이 소리 났어요 라고 넣어주는 게 바로 뭐예요? 사이 시옷이에요. 됐죠? 이렇게 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사이 소리와 사이 시옷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이 소리와 사이 시옷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같이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사이 시옷 현상으로 관계없는 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됐죠? 기억해 주시면서 자 그런데 이제 얘는 사이 소리 첨가했었던 부분이었고 이제 사이 시옷으로 한번 더 가볼게요. 제가 사이 시옷을 뭐라 그랬냐면 사이 소리 첨가될 때 사이 시옷 넣는 경우에는 우리말 더하기 우리말 더하기 한자 더하기 우리말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러면 우리말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한자 더하기 한자어의 합성어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당연히 한자어 우리말 발음 중에 뭐가 존재해요? 모음이나 뭐가 되고 있어요? 울림소리의 존재가 가능해요. 즉 모음이나 여기 나와 있었던 비음, 유음 발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한자와 한자어 사이는 뭘 쓰지 않냐면 네, 사이시옷을 적지 않아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냐면 네, 어떤 일을 하죠? 대 더하기 가예요. 됐죠? 어떤 일을 했단 말이야. 됐죠? 어떤 일에 대한 효 더하기 과 그리고 횟집에 가면 있죠. 다금바리 가면 네, 이렇게 되고 있었어요. 현지의 가격. 이렇게 되면 자, 둘 다 합성어예요. 다 합성어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었고 자, 전부 다 울림소리였었죠? 왜요? 모음이었었으니까. 됐죠? 발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발음 네. 대, 가. 그다음에 뭐예요? 효, 과. 전부 다 소리가 첨가돼요. 시, 가. 첨가가 되지만 얘들은 뭘 적어주지 않아요? 사이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왜요? 한자 대 한자 합성어에는 뭘 적지 않는다고? 사이시옷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적어야 돼요? 그냥 대가 발음이 나도요. 얘는 뭐야? 효과. 얘는 뭐야? 그냥 시가 이렇게 돼요. 가끔씩 아니 되게 자주 횟집 가서 보면 비싼 생선 옆에 시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뭐예요? 틀린 표기예요. 알겠죠? 틀린 표기라고. 왜? 한자 대 한자니까 뭘 써서는 안 돼요? 사이시옷 써서는 안 되었다고요. 그런데 6개의 한자어는 한자 합성어를 뭘 써요? 사이시옷을 쓰는 6개의 한자어가 있어요. 한자 합성어가 있어요. 왜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 저도 몰라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사이시옷 현상도 어떻게 보면 수의적 현상이에요. 사이소리 사이 수의적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외워주실 건 뭐냐면 네, 한자 대 한자 합성어에서는 사이시옷을 넣지 않아요. 이렇게 뭐가 되고 있어요? 사이소리가 나도요. 그런데 6개의 뭐는요? 단어는 뭐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사이시옷의 정리가 나타나고 있죠? 이제 머릿속에 그 6개가 뭔지를 좀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한자 대 한자 합성어 있었죠? 한자 더하기 한자 합성어였을 때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이시오 표기하는 한자어가 있어요. 6개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곳간, 됐죠? 셋반, 숫자, 착간, 퇴간, 횟수. 이 6개는 책에 있어요. 이 6개는 뭐 해주셔야 돼요? 사이시옷을 적어요. 왜? 얘가 원래 고 더하기 간이에요. 됐죠? 얘가 뭐가 되고 있어? 세 더하기 방이고요. 얘가 수 더하기 자예요. 얘가 차 더하기 간이에요. 얘가 퇴 더하기 간이고 얘가 회 더하기 수였었어요. 이렇게 되고 있어서 곡간, 셋방, 숫자, 착간, 퇴간, 횟수 전부 다 뒤에 된소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된소리가 나는 게 즉 사이소리가 첨가되고 사이소리가 첨가되고 있었었는데 한자 대 한자였었죠? 한자 대 한자인데 그런데 이 6개만은 뭘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이시옷을 적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와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36페이지 위에서 보시게 되면 있어요. 곡간, 셋방, 숫자, 착간, 퇴간, 횟수 나오죠? 이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한자 대 한자 합성에서 그래서 사이소리가 났을 때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것은 몇 개밖에 없다고요? 6개밖에 없다는 것 확인하고 보셔야 됩니다. 사이시옷과 사이소리 첨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있었어요.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보시게 되면 사이시옷을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많이 나오죠. 사이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사이소리 현상은 필수적 성분 현상이 아니라 수의적 현상이에요. 수의적 현상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현상이에요. 자, 대표적인 게 뭐가 되고 있냐면 2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얘 보시게 되면 맛있는 거죠? 김 더하기 밥이에요. 그죠? 합성어 맞죠? 합성어 맞아요. 그리고 뒤에서 뭐가 합성어 맞죠? 그리고 안발이 울림소리죠? 그러면 확인해 보시면 얘도 김밥 이렇게 뭐가 날 것 같아요? 사이소리가 날 것 같단 말이에요. 하지만 얘의 표준 발음은 뭐가 되고 있는 거냐면 김밥이에요. 즉 사이소리가 나지 않아요. 왜냐고요? 몰라요. 왜? 수의적 현상이었었으니까. 그리고 자주 나오는 거 뭐 있어? 고래 더하기 기름이죠. 고래기름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제가 방금 고래기름 이렇게 얘기했었죠? 고래 더하기 기름이에요. 고래기름 이렇게 발음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이 소리가 첨가될 것 같긴 한데 얘 그냥 발음은 뭐가 되고 있어요? 고래기름 이렇게만 되고 있어요. 즉 뭐가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이었다고요? 사이 소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수의적 현상일 거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될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사이시옷을 넣고 그 부분 사이소리가 현상이 나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합성어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요? 안 드렸죠? 자, 보실 게 있어요. 제가 가끔씩 어디서 얘기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알겠죠? 미안합니다. 가끔씩 어디서 얘기했는지 헷갈릴 경우가 있는데 자, 무슨 이야기였냐면 사이 소리가 나지 않는 나무집과 사이 소리가 난 나무집의 의미가 차이가 있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사이 소리가 나지 않은 고기배와 사이 소리가 난 고깃배가 뭐가 되고 있었어요? 의미가 차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나무집이죠. 발음이 뭐가 된다고? 사이소리가 난 것이 아니에요. 나무집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나무집은 의미가 뭐가 되고 있어요? 나무로 만든 집 이렇게 됩니다. 됐죠? 목축 됐죠? 나무로 지은 집이요. 됐죠?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 두 번째 돼지네 집이 나무집이었었죠? 네,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됐죠? 나무로 만든 집 됐죠? 나무로 만든 집이에요. 나무로 만든 집 나무집 그러면 나무집은 뭐가 되고 있어요? 이 나무집은 나무를 파는 집, 나무를 파는 집, 나무를 파는 집, 나무를 파는 집. 그럼 고기배가 있었죠. 고기배는 뭐가 되고 있었던 거냐면 그대로 고기의 배. 고기도 배가 있죠. 그렇습니다. 고기 특히 참치는 뱃살이 제일 맛있어요. 고기의 배. 그런데 고기배는 그럼 뭐야? 고기잡이배 이렇게 되고 있어. 어선. 고기잡이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선 이렇게 되고 있었죠. 즉
사이시옷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즉 사이 소리가 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고 있어요? 의미가 달라지고 있어요. 얘는 기출에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막상 보시게 되면 어느 게 옳은 건지 실제 시험장 가시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걸 배웠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나왔으니까요. 배웠어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외웠던 방법이 있는데 그냥 활용하셔도 좋고 여러분 각자 외우셔도 좋은데 되게 안 외워져서 방법을 찾았던 것이, 그러니까 내가 혼자 말을 만났던 게 뭐였냐면, 여기 그래서 동그라미 쳤던 시옷 보여요? 사이시옷 들어갔죠? 사이시옷하고 뭐하고 묶었냐면 내가 머릿속으로 상업하고 묶었어요. 상업이 장사죠? 파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묶었냐면 상업 파는 거죠? 어떻게?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건 상업의 초성을 따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무집, 나무를 파는 건 상업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고깃배, 고기잡이배, 이유는 뭐야? 고기를 뭐 하려고? 팔려고 됐지? 이렇게 해서 상업에 시옷 떠올려서 뭐 했었어요? 나무를 파는 집, 고기잡이배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그대로 나무로 만든 집, 고기의 배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셔도 좋고 그냥 외우셔도 좋고 됐죠? 머리가 나빠서 저는 연상을 하지 않고 잘 안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연상해서 외웠던 부분 이렇게 되고 있었던 것도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서,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죠. 이제 하나씩 볼까요? 어느 표기가 맞을까요? 라고 했었던 부분은 가끔씩 대학들에서 맞춤법 표기할 때 되게 자주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자주 나왔던 걸로만 가지고 한 번씩 좀 살펴보고 갈게요. 그냥 자주 나왔던 것들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이 되고 있었어요. 됐죠? 순댓국, 깻잎, 전셋집, 전세방, 진산말, 머릿돌 이렇게 되고 있었던 부분 어느 것이 맞는지 하나씩 보고 가셔야겠죠? 순댓국 이렇게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헷갈리시면 뭐 해보시면 돼요? 나눠보시면 돼요. 뭐를? 어근이랑 형태소를 나눠보세요. 됐죠? 얘는 순대 더하기 국이고 순대 더하기 국이 되고 있었죠? 자, 그러면 발음을 해보세요. 순댓국 뒤에는 전부 다 된 소리가 나죠. 된 소리가 나요. 순댓국 된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됐죠? 발음은 순댓국이라고 하면서 된 소리가 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사이시옷을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구분은 저기 있어요. 한자 우리말 대 우리말인지 우리말 대 한자인지 한자어 대 우리말인지 보셔야 돼요. 순대가 한자인지 우리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국에서 힌트를 얻으셨어야 됐던 부분이었었어요. 국은 우리말이에요. 한자어예요. 국은 우리말이에요. 알겠죠? 국의 한자 표현이 뭐예요? 탕이에요. 매운탕 할 때 탕은 뭐가 되고 있어요? 한자어고요. 국은 우리말이에요. 어쨌든 국이 그렇죠. 국물이 있는 떠먹는 것, 즉 국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얘가 우리말이죠. 하나가 우리말이니까 당연히 뭐라 해줘야 돼요? 사이시옷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맞는 표기가 순댓국 이렇게 나오고 있었던 부분. 그래서 발음은 얘도 되고 순댓국도 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대다수 순댓국집 가면 위처럼 써 있어요. 됐죠? 위처럼 써 있어요. 이거는 따지시면 안 돼요. 아주머니의 취향에 맞게 놔두시면 돼요. 됐죠? 하지만 표기는 뭐야? 순댓국. 자, 반짝거리죠? 햇님이 반짝합니다. 어느 햇님이 맞는 햇님이에요? 어느 햇님이 우리 햇님이 되고 있어요? 햇님이 반짝할 때 햇님이었었는데, 자, 얘는 일단 무슨 조건에서 어긋났냐면 첫 번째 조건에서 어긋났어요. 왜요? 첫 번째 조건이 합성어야 된다고 했죠. 얘는 해 더하기 님, 해 더하기 님이죠. 님을 보셔야 됩니다. 님은 전미사죠. 존칭을 나타내는 전미사였기 때문에 얘는 애초에 뭐가 돼서 파생어예요. 애초에 파생어가 될 거기 때문에 오의 조건에 맞을 수가 없어. 사이소리 조건과 사이시옷 조건에 전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고 있습니까? 사이시옷을 빼서 얘가 맞는 표기가 되는 거예요. 해님이 반짝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전셋집이냐도 확인하고 보셔야겠죠. 얘는 전세 더하기 집, 전세 더하기 집 이렇게 되고 있었던 부분. 그러면 전세는 한자는 명백하죠? 집을 보셔야겠죠. 집을 보셔야 했던 부분이었는데 집은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순 우리말이에요. 집의 한자는 뭔데요? 가. 됐죠? 그러니까 얘는 순 우리말이 되고 있었고 발음은 전셋집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발음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전셋집 이렇게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었어요. 그렇죠? 전셋집 이렇게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었으니 뭐가 맞는 표현이 되고 있어요? 아래 사이 시옷이 들어가는 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얘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되게 자주 나 전세방 어떻게 더하기 방이었었던 부분이었는데 전세도 한자어지만 방도 한자어예요. 방방자예요. 됐죠? 둘 다 한자어니까 뭐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사이시옷 써서는 안 돼요. 왜? 사이시옷 쓰는 건 6개밖에 없으니까 곡간, 색방, 숫자, 착간, 퇴간, 횟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문의 변동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의문의 되게 편한 발음이죠. 얘는 뭐가 되고 있어? 인사말. 굳이 뭘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니은스가 덧날 이유가 없어요.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이고요. 머릿돌 어느 게 편해? 머릿돌이 편하죠. 얘는 이게 맞아요. 됐죠? 그러면 하나 더. 얘는 어느 게 맞아요? 머리말. 굳이 머릿말 하고 뭘 넣을 필요가 없어요. 니은 첨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머리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뒤에 뭐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야? 얘에서 안울미 서소리가 들어갔을 때는 사이시옷이 맞지만 미음이 들어갔을 때는 뭐가 되고 있어요? 그냥 머리말이 맞아요. 머리말, 머릿돌. 그치? 두 개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게 자주 나온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사이 시옷에 대한 내용이었었으니까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됐죠? 그럼 나온 김에 하나씩 볼까요? 예전에는 자주 나왔었던 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글쎄 나오지 않는 추세긴 합니다만 수하고 숫이 있어요. 즉 뭐예요? 남성성을 가리키는 수하고 숫이요. 언제 수를 쓰고 언제 수를 쓰냐라는 걸 한번 볼까요? 나온 김에 자. 어느 소가 맞는 소일까요? 어느 소가 맞는 소예요? 이 소가 맞는 소예요. 수소예요. 수소. 자, 수사자 어느 게 맞을까요? 물론 좀 약해 보이지만 얘가 맞아요. 순놈 어느 게 맞아요? 얘가 맞아요. 그럼 수지 뭐가 맞아요? 숫지가 맞아요. 자, 잘 들으세요. 남성성을 나타내는 수와 숫에서 모든 동물들이 기본적으로 수가 원칙이에요. 수가 원칙인데 숫을 쓰는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3마리의 동물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떻게? 숫, 양. 됐죠? 숫, 염소. 숫, 쥐예요. 즉 양념쥐만 뭘 써요? 숫을 써요. 나머지 전부 다 뭘 써요? 수를 써요. 알겠죠? 양념쥐만 뭘 쓴다고? 숫. 나머지는 뭘 쓴다고? 수. 됐지? 역시 이것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가 되고 있었어요? 원칙은 수와 숫 중에 수예요. 그런데 양념쥐죠? 순양, 순염소, 숫쥐 여기만 숫을 써요. 왜냐고요? 저도 몰라요. 됐죠? 외우셔야 돼요. 나온 김에 이것까지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시면 매우 좋겠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가 되고 있어요? 사이소리까지 포함한 첨가였었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축약할 때 말씀드렸었죠. 축약 뭐라고요? 모음 축약이 이제 교체로 표기되어 있다고요. 수능 완성 풀어봤어요 혹시요? 수능 완성? 아직 안 풀어보셨나요? 수능 완성 풀어보신 분 계시겠죠?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에 문법 11번, 12번 문제가 의문의 변동 문제였었습니다. 풀어보신 분 기억나실 거고
그 중에서 12번 문제가 저 모음 축약에 대해서 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모음 축약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었고, 모음 축약을 단순하게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개수가 줄어드는 거 보면 축약이었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뭐가 되고 있습니까? 단모음 두 개가 만나서 이중모음으로 보게 되면 뭐로 본다고요? 교체로 본다고 하면서 문제가 나와 있었고, 그러면 교체로 보는 이유는 뭐라고요? 단모음을 음운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다시 한번 얘기지만 입에서는 특강에서 뭐는 사라졌어요? 모음 축약이라는 내용은 사라졌어요. 알겠죠? 그러니 모음 축약을 뭐로 보시면 된다고? 이제 교체로 보시는 게 맞아요. 실전 모의고사 1회 11번, 12번 문제 중에서 12번 문제 있어요. 여러분들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뭘 확인하고 가셔야 된다고요? 네. 실전 모의고사들이요. 수능 완성도 당연히 반영될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 그래서 올해는 그 내용이 나올 확률도 되게 높아요. 알겠죠? 그래서 모음 축약에 대해서 문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머릿속에 기억을 잘 해주고 가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되면서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이 강의 문법 마무리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었죠. 저희는 어디로 갈 부분이었냐면 한 장만 넘겨봐 주세요. 82번으로 가주실 건데요. 얘가 의 발음 때문에 그래요. 의는 원칙적으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게 맞는데 의의 예외적 발음, 단모음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보고 갈 거예요. 됐죠? 82번에 얘는 사실 표준 발음법에 나왔던 문제였었는데 그래도 같이 한번 좀 보고 갈 거기 때문에 무슨 발음에 대해서 보고 올 거냐면 의 발음에 대해서 좀 보고 가실 부분이에요. 의 발음은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단모음 이로 발음이 돼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으면, 즉 의의 초성이 자음이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을 때,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고 있었다고요? 무조건 단모음 이예요. 얘는 확인하고 보셔야 돼요. 됐죠?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음을 첫소리, 자음이라는 게 결국은 첫소리라는 게 초성을 얘기하는 거야.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을 때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을 때, 자 예를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띄어쓰기예요. 이렇게 되고 있었죠. 뭐가 자음이에요? 쌍디가 자음이죠.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으면 얘가 뭐가 되고 있어? 이중모음이야. 띄죠. 띄어쓰기 이렇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됐죠? 닐리리야 할 때 닐리리가 되겠죠. 닐리리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으면 역시 뭐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야? 니은이라는 자음을 첫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닐리리 이렇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됐죠? 즉 의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뭐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었었어요. 단모음 이로 발음된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 그리고 자음이 첫소리가 아닐 경우에 좀 보셔야 되겠죠. 자음이 첫소리가 아닐 경우에요. 자음이 첫소리가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만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의논, 논의, 나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각각 의죠. 자, 의가 어디에 올 거냐면 첫머리에 왔어요. 의가 첫머리에 오게 되면 발음은 뭐만 원칙 발음이에요? 의만 발음이 됩니다. 즉 이중모음만 허용하는 겁니다. 즉 의가 뭐가 첫 번째 음절 했을 때는 이중모음 의와 발음이 됩니다. 그런데 둘째 음절 이하에 왔죠? 둘째 음절 이하에 오게 되면 의가 원칙이지만 뭐도 허용되어 이도, 즉 단모음 이도 허용이 됩니다. 의가 원칙이지만 단모음 이도 허용된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죠. 이때 의는 뭐로 쓰였던 거냐면 조사로 쓰였습니다. 조사의로 썼을 경우에는 뭐가 되고 있어? 의가 원칙이죠. 하지만 뭐도 허용돼요? 애도 허용됩니다. 애는 역시 단모음이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뭐가 되고 있었어요? 적성 기출에 나왔었고요. 여러분 1년한테 내신했을 때도 봤을지도 몰라요. 뭐 민주주의의 의의가 표준 발음이 몇 개일까요? 그죠? 학교 내신한테 분명히 보셨었을 거예요. 됐죠? 학교에서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민주주 의 이렇게 되겠었죠? 예, 표준 발음은 몇 개일까요? 라고 하는데 몇 개를 배웠어요? 배우셨죠? 1분만 드립니다. 82번 밑에 보면 공백이 있죠. 민주주의의 의 표준 발음이 몇 개인지 적어보세요. 1분 드립니다. 적어보세요.
잘 적고 계시죠? 어디서 자꾸 더운 바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에어컨이 잘 나오나요? 시원해요? 괜찮아요? 더운 바람 나와요 혹시? 시원한 바람 나와요? 여기서 아니 이걸 난 뒤에서 누가 자꾸 히터를 트는데 자꾸 어디서 더운 바람이 자꾸 들어와고 지금 저게 잘못 누르면 히터까지 되면 누가 히터를 눌렀는데 그 바람이 이렇게 더운 거야 지금. 누가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말 깜짝 놀라서 자꾸 어디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더운 바람이 몰려 들어갔고요. 숨은 비밀이 있었네요. 진짜 덥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덥습니다. 더구나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서 물 진짜 많이 드셔야 됩니다. 물을 많이 드셔야 다이어트도 좋고 여름 건강에도 좋습니다. 제가 물을 많이 안 먹어서 이 지경이 됐어요. 알겠죠? 이제부터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이 안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을 좀 빼고 싶은데 절대적으로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살은 평생 가져가야 될 동반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하면서 이 생에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잘 드세요. 알겠죠? 고3은 체력 싸움이에요. 알겠죠? 체력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잘 드시고요. 괜찮아요. 대학 가면 살 아니에요. 알겠죠? 그 말을 믿으면 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간에 그래도 잘 드셔야 됩니다. 고3은 체력이 뒤로 갈수록 체력이 승부수가 돼요. 힘이 있어야 공부를 합니다. 앉아서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실제로 알겠죠? 꼭 많이 잘 드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 의의는 이제 하나씩 볼까요?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민주주의 됐죠? 민주주의 의 이렇게 뜨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얘는 이가 있었어. 민주주의 이 왜? 둘째 음절에 의해서는 뭐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쵸? 이가 가능하다고 했었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민주주의 애가 됩니다. 왜? 얘가 조사였었으니까요. 조사니까 애가 가능하죠? 이 의는 조사의였었으니까 의가 가능합니다. 됐죠? 그러면 똑같죠? 뭐 민주주의 이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얘가 이제 둘째 음절 이하가 되고 있어서 이도 가능하잖아. 민주주의 이렇게 가능합니다. 민주주의 이가 가능하죠? 둘 다 예에 발랐어요.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8개가 뭐예요? 표준 발음이죠. 이렇게 8개가 표준 발음이고요. 고려대학교에서요. 얘가 기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고려대학교에서 진짜로 기출이 어떻게 나왔냐면 1번, 2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죠. 3번, 4번 나왔 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었냐면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뭐가 되고 있었어요? 5번 걔들은 어디서 한다니까요. 5번 이렇게 나와서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나왔었던 부분이었어요. 실제 얘는 고대 기출 문제예요. 고대 기출 문제였었고요. 그 전에는 다른 대학교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기억해 주셔야 되고 참 혹시 고대 지원하실 생각 있으신 분은 한자어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보시면 뭐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뭐 이런 것들은 한자로 쓰라고 나오긴 해요. 고심하지 말고요. 다 동일한 조건이에요. 무슨 얘기요? 다 같이 찍는다고요. 알겠죠? 다 같이 찍으니까 그 한자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한자 나오는 학교도 가끔씩 한두 개 있으면 그냥 나올 거예요. 네, 그분께 맡겨요. 알겠죠? 그분께 맡기고 지울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우겠지만 아니라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뭐예요? 넘겨요. 왜? 누구나 다 확률이 20%밖에 없어요. 왜? 너나 없이 찍을 거니까요. 알겠죠? 너나 없이 찍을 거니까 가끔씩 한자 나오는 학교도 있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넘겨주세요. 특히 고대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자가 나와야 즉 고대 지원하실 분들은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민주주의 의가 되겠죠? 그러면 82번 답은 눈에 확 보이시죠? 확 보이시죠? 뭐 2번 의는 자음을 첫 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되셨나요? 이제 우리 어디로 가실 거냐면 40페이지 오랑캐 꽃으로 좀 가 주십니다. 40페이지 오랑캐 꽃입니다. 오랑캐 꽃은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 5월달 모의고사 기억나요? 5월달 모의고사? 5월에 봤던 거는 학교에 가서 봤죠. 5월 거 학교 안 갔었네. 5월달에 원래 4월에 보는 거 5월에 보는 거 학교에 갔었죠. 5월에 갔을 때 현대시 작품 들어있던 거 기억나요 혹시? 그쵸, 안 나는 게 정상이긴 한데요. 동면하는 곤충의 노래라고 혹시 기억나요? 이영학 거요. 그리고 밑에 매미허물 나왔던 거 기억나요? 허물이요? 그죠? 모성애 냈던 거 그죠? 아마 그때 나왔던 게 윤은길의 무제? 복무제 씨 나온 거, 조현병 씨. 그 다음에 그 뒤에가 설랑자전 맞죠? 예, 아니에요? 맞을 거예요. 알겠죠? 제 기억으로 맞아요. 제가 제 기억으로 맞거든요. 제 기억으로 맞고, 제 기억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6월에 가면 6월에 가면은 뭐가 나와도 산상의 노래하고 뭐 그 다음에 관동불공 나오고 흑망근 나오고 그죠? 이렇게 됐었죠. 틀린 거 다시 안 보셨죠? 5월 거. 안 됩니다. 알겠죠? 봐주셔야 됩니다. 봐주셔야 됐던 부분이 되고 있었고요. 아, 그리고 올해 3월 그리고 4, 5월 어쨌든 5월에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3월 5일이 아니구나. 4월 5일에 했구나. 시험지만 나와줬던 3월 거 그리고 5월 그 다음에 6월에 문학작품 문제 공통점 혹시 못 느꼈어요? 발문 공통점이요? 발문 공통점 이게 이제 수능 얘기긴 한데 발문의 공통점하고 문제 유형의 공통점 혹시 못 느꼈어요? 보시면서 느끼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올해는 되게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었어요. 특히 어디였냐면 문학에서는 특히 현대시 같은 경우나 뭐 똑같은 문제가 뭐냐면 보기를 참조하여 이 문제 있었죠. 보기 제시형 유형이 있었죠. 이게 공통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험 문제가 되게 생각보다 쉽게 어떻게 되고 있었냐면 정답이 아닌 게 뭐였냐면 보기에 제시된 자료 내용이 있었죠. 보기의 내용이 선지에 안 들어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 답이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나왔거든. 그래서 올 수능에는 보기 참조 문제 매해 나왔지만 조금은 쉽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3월 거, 5월 거, 6월 거 공통으로 나왔던 부분. 그러면 적성 같은 경우에도 수능을 반영한다면 당연히 그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쉽게. 그래서 문학에서 보기 참조형 문제 정도는 한 문제로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주로 뭘 물어봤었어요? 식구의 의미 같은 거 묻는 문제가 있었죠. 사실 식구의 의미 묻는 문제는 적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온다면 그 식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 전체를 보시면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는 그 연을 전체를 보시는 부분이었었어요. 이렇게 되시면서 참 얘는 여담도 아니고 적성도 분명히 가천대에서는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수능 완성 한 번씩 잘 풀어보세요. 수능 완성 보시게 되면 올해 실전 모의고사 1회를 보시게 되면 화장이 되게 까다롭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죠? 특히 1회에 4번부터 7번 문제는 보지 못했던 유형 중에 하나가 되고 있어요.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토의하고 있었죠. 그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유형이에요. 그러면 적성에서도 그 유형 분명히 나올 수 있고요. 수능에서도 그 유형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문제였었는데 그런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풀다 보면 뭐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야? 지워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저희 교재에 화작 담아 놓을 거고요. 아마 반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볼 건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유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거고 조건반영 문제도 10번 문제 보면 되게 변형된 조건반영 문제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어서 올해가 조금은 유형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니까 가시고 이게 왜 얘기했냐면 가천대는 어찌되었든 수능은 기본적으로 반영을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으니까요. 됐죠? 여기도 문이 열렸나 봐요. 그렇죠? 여기도 히트가 올라오고 있어요. 저기도 문이 열렸나 봐요. 괜찮아졌습니다. 그렇죠? 좀 뜨거운 바람이 자꾸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었었고 자 우리는 어디 보실 거냐면 오랑캐 꽃 좀 봐주십니다. 됐죠? 지울 동안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용학이죠. 이용학은 실제로 또 뭐였었어? 유이민이었었죠. 실제 유이민이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이 뭐예요? 유이민의 고통스러운 삶이죠. 언제적 유이민이에요? 일제강점기. 그래서 이용의 주제는 뭐가 되고 있었어? 이용학 시의 주제가 기본적으로 뭐야? 일제강점기. 유이민의 비참한 삶이죠. 일제강점기 유이민의 비참한 삶이 되고 있었던 부분 혹은 뭐가 되고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어떤 삶이 되고 있었다고요? 비참한 삶이 나와 있는 게 이용학 작품입니다. 역시 오랑캐꽃 역시 뭐가 되고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유미된 우리 민족 구성원의 아픔이 나타나 있는 게 뭐가 되고 있었어요? 오랑캐꽃이 되고 있었습니다. 유민의 비극적 삶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유사한 주제를 좀 보셔야겠죠? 하여튼 이용학에 있었던 부분이었었고요. 뭐 있었어요? 전라도 가시네라는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시 있죠? 전라도 가시네라는 시도 역시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전라도 가시네와 함경도 사내가 북간도에서 만났어. 둘 다 우리 민족 구성원들이 유민에서 북간도 주막 술막에서 만났던 이야기 이렇게 되고 있었던 거 보시면서 하나 또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유민했었죠?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또 확인하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이렇게 되고 있었죠.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아버지의 죽음은 안타까웠었고 아버지 유이민이었었던 상황, 이용함에 대한 이야기였었죠.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연계될 수 있다는 거 머릿속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민의 삶 아니면 얘는 전부 다 이용할 거고 아니면 뭐예요? 김소월의 길 같은 것들 됐죠. 갈래갈래 갈래기 내가 갈 길은 바위 없어 이렇게 나오고 있었죠. 방안은 뭐가 되고 있어서 민족 구성의 모습 그러면 이 전부는 똑같은 이용학의 시라고 했다면 뭐 김소월의 길 같은 것도 충분히 뭐가 되고 있었어요? 네. 연계될 수 있다는 거 머릿속에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오랑캐꽃은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당연히 뭐가 되고 있어 비슷한 정서 고르는 문제 하나 하고요. 얘는 표현사 특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표현사 특징 의의법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조금 이야기 형식인 산문적 진술 그 정도예요. 그리고 오랑캐꽃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이냐 이 정도. 그러니까 오랑캐꽃은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그러니까 쉽다는 말씀드리는 게 무슨 어떻게 보면 조금 아닌 말일 수도 있겠지만 쉽다는 게 시 자체가 쉽다는 게 아니라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이 되게 간단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 자체가 쉽다는 게 아니라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이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오랑캐꽃을 의인화했으니까 일단 의의법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었고 그리고 얘는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과거와 현재를 진술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진술과 현재의 진술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 진술을 약간의 이야기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산문적 진술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서 이따가 한꺼번에 뭘 얘기할 거냐면 오랑캐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던지에 대한 내용을 좀 봐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랑캐꽃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없어요. 꼭 기억하실 게 주제 기억하시면서 연계된 문제가 연계된 시들이 뭐가 있느냐 머릿속에 좀 기억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고 있었어요? 산문적 진술이라는 것들 좀 기억해 주시면서 과거와 현재에 대한 서술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오랑캐꽃의 의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품 보세요. 긴 세월을 오랑캐와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의 먼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 했으니 자 오랑캐꽃에게 너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뭐였으니까 의인화. 그러니까 의인법이 되는 겁니다. 의인화입니다.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 했으니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채를 들여온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까닭이라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너의 뒷모양이 머리채를 들여온 오랑캐의 뒷머리와 같은 까닭이라고 얘기하는 건 변발 있죠? 그러니까 뒷모습이 뭐예요? 청의 변발과 같다 이런 표현이었었던 부분 옛날 오랑캐들 변발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안악도 우두머리도 돌볼 수 없이 같다한다. 자 과거 이야기야. 도래샘이 샘물이죠? 띠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갔단다. 누가? 오랑캐가. 쫓겨갔다의 주체는 누구야? 오랑캐가. 고려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이 고려장군이 누구야? 윤관. 알았죠? 윤관이에요. 윤관 장군님이 무지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죠. 자, 우리 고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고려 입장, 우리 입장에서는 윤관은 뭐가 되고 있었던 거야? 애국자고 민족을 위한 위대한 장군이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봐. 오랑캐 입장에서는 윤관은 뭐예요? 내 영역을 침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오랑캐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오랑캐 입장에서는 이제 뭐가 된 거야? 유임이 된 거죠. 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쫓겨갔었으니까. 그렇지? 오랑캐 때는 그렇게 돼요. 이게 이제 과거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였었어. 자, 그다음 못 가봐요. 구름이 뭐요? 골짜골짜를 흐르는 구름이 흘러 몇백 년이 뒤를 흘러갔죠? 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이 흘렀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자는 얘기예요.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을 것만 오랑캐 꽃 이렇게 됩니다. 너는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돌가마와 털메투리가 필요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야? 추운 지방에서는 가마와 털메투리, 털신발이 필요했었겠죠? 모르는 오랑캐꽃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우러나보렴 목 놓아 우러나보렴 오랑캐꽃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3년이 현재의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서도 지나 3년의 오랑캐꽃이 현재 오랑캐꽃이죠? 그러면 이 오랑캐꽃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예요? 일제강점기 유의민입니다. 그렇죠?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입니다. 일제강점기 뭐가 되고 있었어요? 우리 민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과거에 오랑캐 꽃이 닮은 오랑캐들이 뭐가 됐었어요? 유의민이 됐었죠. 이제는 우리 민족이 뭐가 됐다는 거야? 유의민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유랑민의 피해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망국인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랑캐 꽃이 결국 뭐가 되고 있다고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면 오랑캐 꽃에서 기억할 거 뭐밖에 없어요? 의법 쓰고 있고 3분적 진술이었고 주제 기억하실 거고요. 오랑캐 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넘겨보시게 되면 그네요. 이 시의 주제에 대해 설명을 적절한 것 당연히 보이실 거고 오랑캐 시적 기능 당연히 보이실 거고 이 시에서 나라를 읽고 또는 유랑민의 신세를 비유한 것도 당연히 보이실 거고 됐죠? 그 다음에 뭐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야?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도 당연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됐죠? 89번 같은 것은 뭐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었어요? 네, 서술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확인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오랑캐 꽃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랑캐 꽃은 여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뭐가 있어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신동엽 강추, 완전 강추. 얘는 주제도 상징적 의미도 그 다음에 모두 보셔야 됩니까? 그렇죠. 표현법도 보실 게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되고 있어서 완전 강추하는 게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신동엽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됐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됐죠? 하나 다녀오세요. 하늘 보았다는가? 그다음 공방전 좀 봐주셔야 될 겁니다. 됐죠? 자,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신동엽입니다. 되게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 되게 높죠. 그러니까 하나씩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엽 했었죠?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의미를 보셔야겠죠? 하늘의 의미는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민주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상징하죠. 누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았다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으면서 하늘은 자유 그리고 뭘 나타내고 있었습니까? 민주주의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나타내고 있었고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라고 하셨으면서 뒤에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하늘과 의문형 종결이죠. 이렇게 되면 의문형 종결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었고요. 결국은 하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누가 하늘을 보았다가 이렇게 되면서 이 의문형 종결도 나타내고자 하는 게 바로 뭐가 되고 있으면 단정적 어조예요. 그래서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 건 표현법상 볼 게 되게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표현법상으로 보여주셔야 될 게 뭐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냐면 수미상관 쓰고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일단 수미상관 쓰고 있겠고요. 일단 수미상관 쓰고 있는 게 기본이 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행간걸침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간걸침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 확인하고 보셔야 됩니다. 행을 걸쳤습니다. 행간이 하고 있었던 부분. 세 번째,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설적 표현 같은 것들 나타내고 있었던 부분. 네 번째는 뭘 쓰고 있다고요? 명령형 어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가 많은 부분이었었어요. 형식상 특징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형식상 특징도 문제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해서 묻는 문제 나오는 게 되게 높습니다. 명령의 의미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부분이 되고 있었다는 것 확인하고 보셔야 될 것 같으면서 추보식 구성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살아가리라 해서 미래까지 나타나고 있었으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보식 구성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것이 추보식 구성이었었죠. 머리에 기억하고 계시면서 대조 사용하고 있죠. 대조 사용하고 있었고 이 대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대립적 이미지의 시효를 나타내고 있어요. 대립적 이미지의 시효, 대립적 이미지의 시효를 사용하고 있어서 뭘 나타내고 있었어요? 긍정과 부정, 대립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표현법칙 7번째 뭐까지 보시는 거예요? 도치법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표현법 쓰고 있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미상관, 행간걸집, 직설적표, 명령의 의미, 추보식 구성, 대조, 대립적 이미지 시효가 나오고 있었다는 건 긍정과 부정을 당연히 대립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도치법까지 표현법 굉장히 많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현재 독재정권, 구속과 억압의 역사를 비판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통해서 뭘 나타내고 있었어요? 살아, 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야? 버텨나가겠다는 밝은 미래에 대한 염원과 함께 현실을 이겨내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던 게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네,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이렇게 되고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하나씩 볼까요? 빨리 볼게요. 누가 이렇게 되면 누가 구름 한 성이 없는 맑은 이렇게 보이시죠? 구름 한 성이 없는 맑은 이렇게 되고 있었어요. 자, 맑은은 수식어가 되고 있는데 P의 수식어가 아래로 내려가 있었죠. 하늘을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보통 뭐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야. 수식어는 P 수식어 바로 앞에 와 있어야 되는데 수식어 다음에 하늘이 왔었죠. 이 부분이 뭐가 되고 있는 거야? 행간걸침 됐죠. 이 부분이 뭐가 되고 있다고? 행간걸침입니다. 행간을 하고 있었던 부분. 행간걸침을 하고 있었던 이유는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네,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누가 구름 한 성이 없는 맑은 하늘을 보았다는 것. 즉 맑은 하늘을 본 적이 아무도 없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됐죠? 단정적 어조를 나타내고 있었고 내가 본 건 먹구름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내가 본 건 무슨 구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먹구름이죠? 먹구름은 당연히 하늘을 가리는 거니까 여기서 부정적 요소가 되겠죠. 그러면서 먹구름에는 뭐가 되고 있어? 독재 그리고 외세 같은 것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으니 먹구름과 대조가 되는 건 뭐였었다고? 하늘. 왜? 하늘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었으니 먹구름과 하늘은 대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자, 쇠항아리가 나오네요. 쇠항아리 역시 지붕을 덮었으니까 뭘 볼 수가 없어요? 하늘을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쇠항아리 역시 하늘과는 뭐가 되고 있었어요? 대조가 되면서 뭐라고 같은 의미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먹구름과는 같은 의미가 되고 있었던 부분. 그러니 먹구름과 쇠항아리 똑같이 독재 외세. 그러니까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부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뭘 쓰고 있어요? 명령형 쓰고 있었죠. 닦아라 라고 하면서 뭘 쓰고 있다고? 명령형 쓰고 있었습니다.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 그럼 여기서 구름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 요소 됐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어?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를 덮은 쇠항아리 라고 얘기하면서 명령형 쓰고 있으면서 뭐까지 쓰고 있었어요? 도치법 쓰고 있었습니다.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 덮은 쇠항아리 도치법까지 쓰고 있으면서 나타내고 싶었던 건 뭐야? 각성을 촉구합니다. 됐죠? 부정적 현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합니다. 부정적 현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합니다. 부정적인 각성을 촉구합니다.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 덮은 쇠 항아리.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닦고. 자,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닦는다는 건 뭐야? 현실을 이겨내려는 의지죠. 현실을 이겨내려는 의지를 갖고. 됐죠?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이 바로 뭐야? 자유와 민주주의의 세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이 뭐야? 놀라움과 공경심이죠. 뭐에 대한 놀라움과 공경심이에요? 그렇죠. 하늘, 즉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놀라움과 공경심을 알리라. 역시 뭐뭐 하리라 뭐가 되고 있어서 단정적 어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내 머리 위에 생활을 찍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을 마실 수 있는 사람, 즉 각성을 통해 맑은 구원의 하늘, 자유와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들은 연민을 알리라. 뭐에 대한 연민이야? 자유와 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입니다. 연민을 알리라. 역시 단정적 어조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차마상 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어려버리며 서럽게 이렇게 나와 있었죠. 뭐가 되고 있어요? 정서의 직접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서럽게니까 뭐가 되고 있어요? 정서의 직접 제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럽게. 영탄입니다.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을 흘려 그러면서 뭐가 되고 있습니까? 살아가리라 이렇게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행간걸침과 함께 뭘 나타냈습니까? 연애걸침, 연가리가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 되고 있었습니다. 즉 원래 눈물을 흘려 뒤에 뭐 있어서 살아가리라가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행가리와 더불어 뭐까지 나타나고 있었어요? 연가리까지도 나타나고 있었던 부분. 행가리와 연가리가 나타나고 있었어. 그러니까 앞에 맑은 하늘 했을 때는 행가리가 나타나고 있었고 지금 마지막 부분은 무슨 가리야? 연가리야. 행가리와 연가리가 나타났던 이유는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뭘 강조하고 싶었더냐면 얘요. 살아가리라. 얘를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 부정적 현실 속에서 나는 살아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었으니. 살아가는 거 뭘 꿈꾸는 거야? 밝은 미래를 꿈꾸는 거니까. 그러니 부정적 현실을 버텨내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리라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멋있게 했어요. 뒤에 뭐뭐 하리라 이렇게 되고 있었죠. 현대시대 뭐뭐 하리라 이렇게 보시면 무슨 태도라는 거 보셔야 돼요? 의지적 태도라는 거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뭐 하리라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의지적 태도입니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는가? 뭘 쓰고 있었습니까? 수미상관, 변주된 수미상관을 쓰고 있습니다. 변주된 수미상관을 쓰고 있었으면서 그렇죠. 독재 정권입니다. 구속과 억압의 역사, 즉 현재 역사를 비판하고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었던 게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동엽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확인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신동엽 시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발표된 시예요. 그렇죠? 발표된 시였었고 확인하고 봐주셔야 될 부분이 되고 있었습니다. 90번부터 94번까지 다 보셨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잊지 말고 푸셔야 됩니다. 40선대로 바꿨던 거고 답 맞히시고 틀린 건 질문하셔야 될 거고 47페이지 야청 도의서로부터 다 가보세요. 야청 도의서는 한시죠. 한시인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는 한시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었고요. 한 번쯤은 보셔야 혹시나 몰라 보셔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양태사의 야청 도의성을 넣었었던 부분이에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양태사의 야청 도의성. 자, 야청 도의성은 갈래는 뭐가 되고 있어요? 한시 보셔야겠죠. 갈래는 뭐가 되고 있다고요? 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시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저는 유일한 발의 노래입니다. 전에는 발의 노래가 되고 있었죠. 유일한 발의 노래입니다. 유일한 무슨 노래가 되고 있었다고요? 발의 노래가 되고 있었고 그런데 야청 도의성에는 청각적 심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시상을 구체하고 있어요. 자, 이 표현도 보셔야 돼요.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뭐라고 있다고요?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어요. 청각적으로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었죠. 자,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내용들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선지에서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내용은 뭐와 같았냐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중심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와 같은 내용이에요. 즉, 청각적 심상이 뭘 나타내고 있었다고요? 글 전체의 시상을 구체화하면서 중심 내용과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다른 말로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와도 거의 같은 말이 되고 있었습니다. 혹은 중심 내용을 드러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중심 내용은 사실 주제가 되겠지만 중심 내용을 드러낸 이런 것들이 같은 표현입니다. 시상을 구체화, 주제를 형상화, 중심 내용을 드러낸 같은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가끔씩 선택지에서 시상을 구체화한다가 무슨 말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상을 구체화한다는 내용은 주제를 형성하거나 중심 내용을 드러낸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가 왜 청각적 심상이 중요하냐면 제목부터 볼까요? 야청 도의성입니다. 도의성이 다듬이 소리예요. 됐죠? 이렇게 옷 다듬는 소리, 다듬이 소리. 즉 밤에 다듬이 소리를 듣다 이렇게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으니 얘는 뭐가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냐면 도의성, 즉 다듬이 소리가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듬이 소리가 다듬이 방망이 소리, 다듬이 소리가 도의성이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도의성이 되게 중요하게 보실 부분이 되고 있었습니다. 됐죠? 도의성, 야청 도의성 할 때 도의성이 되게 중요한 역할, 다듬잇 방망이 소리, 다듬잇 소리가 되고 있었죠? 다듬잇 소리가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소재가 되고 있었습니다. 왜요? 다듬잇 소리가 뭐가 되고 있어요? 곡을 떠올리는 매개체가 됩니다. 고국을 떠올리는 매개체가 되고 있는 것이 뭐가 되고 있어요? 도의성, 다듬잇 소리가 되고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이 안에는 뭐가 나타나고 있었던 부분이냐면 객수, 객수죠? 나그네의 근심, 수심까지 나타나고 있었던 것 확인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추측 보시게 되면 우리말로 해석이 되어 있죠?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을 하늘에 달빛 치고 은하수 밝은데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입니다. 계절적 배경과 함께 시간적 배경이 나오죠. 가을 하늘에 달빛 치고 은하수 밝은데 나그네 돌아가고 싶은 생각에 어디로? 고국에 됐죠. 나그네 돌아가고 싶은 생각에 각별히 정해가 생기네. 이 각별히 정해가 생기네 바로 뭐야? 객수예요. 알겠죠? 이게 객수예요. 나그네 돌아가고 싶은 생각에 각별히 정해가 생기네. 객수예요. 긴 밤 지루하게 앉아 죽을 듯이 신음겨운데 나그네의 신음이죠? 객수예요. 문득 이웃 안에 다듬이질 소리 들려오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듬이질 소리 들려오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여기 나타나는 다듬이질 소리, 다듬이 소리가 되겠죠. 다듬이질 소리를 보아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대로 다듬이질 소리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었고, 자, 양태사가 어디 가서 쓴 글이에요? 이걸 왜 일본으로 가서 쓴 글이죠. 그런데 일본에는 뭐가 없어요? 다듬이 소리가 없어요. 일본은 다듬이질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듬이질 소리는 결국 뭐가 되고 있냐면 그렇죠? 우리나라의 소리, 우리나라 고국의 소리가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다듬이 소리가 뭐가 되고 있다고요? 고국을 떠올리는 매개체가 된다. 밑에 나오죠? 다듬이 있을 거를 들려오네. 바람에 실려는 소리 끊을 때 이어지며 청각적 심상입니다. 밤 깊어 별 기울도록 잠시를 멎지 않네. 고국을 떠나온 뒤로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즉 고국을 떠나온 뒤 처음 듣습니다. 지금 타양에서 듣는 소리 비슷하네. 서로 비슷하네. 뭐가 비슷해? 고국에서 듣는 소리와 비슷하네. 고운 방망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알 수 없고 다듬이돌 평평한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불쌍해라. 몸 약해 향기로운 땀 마늘 터이니 알겠노라. 옷 같은 팔 벌써 매우 지쳤음을. 여기서부터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화자의 상상이에요. 본 게 아니에요. 여기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나그네 호도새 보태고자함인가. 다시 먼저 규방이에요. 규방은 여인이 기거하는 방 규방이 되겠죠. 다시 먼저 규방의 추위를 심겨함인가. 비록 얼굴 모습 단절되어 있어 보러고 외롭지만 아득한 그 마음이 까닭 없는 원망은 아니라. 이국 땅, 자 화자의 위치가 나오죠. 이국 땅에 머물면서 새로 상인이 없었는데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니 긴 한숨 나오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한자성어로 뭐가 되고 있어? 동병 상련이 되고 있었죠. 왜요? 다듬이 소리는 왜? 즉 일본에 있는 소리가 아니었었거든. 그러면 결국 이 다듬이질 하는 사람도 뭐예요? 우리 고국 사람일 거거든. 그렇죠? 고국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었으니 둘 다 지금 뭐예요? 고국을 떠나왔었으니까 같은 처지일 것이다. 동병상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긴 한숨 나오네. 이 시간에 홀로 귀중의 소리를 듣고서 그 누가 알랴. 이 밤에 밝은 눈동자 찡그림을 떠올리고 떨려서 이 마음에 이미 걸려있지만 거듭 들어봐도 꿰뚫어 아래 찾을 수가 없네. 곧 꿈에라도 소리나는 곳을 찾아가 보려 하지만 즉 고국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다만 시름이 많아서 잠도 쓰고 없구나. 한자성어 뭐예요? 전전 반칙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고국을 그리워하는 나그네의 마음, 즉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객수. 이렇게 됩니다. 고국을 그리워하는 나그네의 마음,
객수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한시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었고요. 보실 거는 뭐 격발이 없죠. 하지만 뭘 보셔야 돼요?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시상을 구체화, 주제를 드러내고 중심 내용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 뭐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뭘 했어요? 고국에 대한 그림을 떠올렸죠. 그러니까 얘가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었던 부분, 도의성, 다듬이 소리 혹은 다듬이 소리가 뭐가 되고 있다고 고국을 떠올린 매개체, 한자 성어들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는 게 야청 도의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게 야청 도의성이고, 한 장을 넘겨 보세요. 되게 유명한 시조죠. 되게 유명한 시조고 이화의 월백하고가 나오죠. 되게 유명한 시조 이화의 월백하고가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 될 거고요. 이화의 월백하고 되죠. 되게 유명한 시조가 되겠죠. 이 조년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가끔씩 이 시조를 자연 친화의 내용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화의 월백하고 오단의 삼경이면 자연이 나오는 것 같죠. 그런데 이화의 월백하고의 이 조년은 이 시조를 귀양 갔을 때 쓴 시조예요. 귀양을 갖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싶어 했고, 그럴 때 뭐예요? 봄에 밖에 나왔죠. 나왔더니 벚꽃은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하얗게 피었고 달을 보이고 자규는 울고,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고 있었어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얘는 주제가 뭐가 되고 있냐면 봄밤의 예상이 되고 있었어요. 자, 이화의 월백하고는 시각적, 청각적 심상에 대한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됐죠? 특히 청각적 심상이요. 자규의 아래만은 이렇게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규 청각적 심상이 됩니다. 자규를 통해서 뭐예요? 애상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었고, 다정가라고 불리죠? 다정가라고 불렸었던 부분이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시간적 배경이 저녁이었었죠. 시간적 배경이 되게 중요하게 나타나면서 주제는 뭐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봄밤의 애상이 주제였었죠. 봄밤의 애상 주제가 되고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표현법상으로 뭐 쓰고 있어요? 의법까지 쓰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법 쓰고 있었어요. 기억해 주시면서 하나씩 볼까요? 이화의 월백하고 계절적 배경이 나오죠? 늦봄이에요. 이화의 월백하고 계절적 배경이 늦봄입니다.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일제 시간적 배경입니다. 삼경은 11시부터 1시죠?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 정말 캄캄한 어두운 밤이었었어요.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일제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네, 계절적 그리고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고 있었고, 은하수가 되겠죠. 은하수가 삼경일제 이렇게 되면서 일지춘심을 뭐가 되고 있었어요? 가지에 담겨있는 봄의 마음 이렇게 됩니다. 일지춘심은 한 가지에 담겨있는 봄의 마음이었었으니 얘가 무슨 법이 되고 있어서 의법 되죠. 얘가 의법이에요. 여기 나타나 있는 일지춘심 의법, 가지에 담겨있는 봄의 마음을 자규의 아량하는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배우셨죠? 자규랑 같은 말은 두견세가 될 거고요. 두견세랑 같은 건 접동세가 될 거고요. 접동세 같은 거 불려기가 되고 있었고요. 불려기가 되고 있었죠. 불려기 그 다음에 뭐가 되고 있어? 귀촉도 됐죠. 귀촉도 그리고 뭐가 되고 있어? 소적세. 이렇게까지 보시게 되면 이 내용들은 전부 뭐가 되고 있어요? 한과 비의 정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무슨 정서가 되고 있어요? 한과 비의 정서가 되고 있으면서 무슨 분위기를 형성해요?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하겠죠?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규의 아래말은 해서 청각적 심상과 함께 한과 비의 정서 그리고 애상적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다정도 병인양하여 그래서 뭐라고 불린다고요? 다정가라고 불린다고요. 다정도 병인양하여 그래서 뭐라고 불린다고? 다정가라고 불립니다. 다정도 병인양하여 뭐래? 잠 못 들어 하노라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전전반측이죠. 야청도의성하고 이화의 월백하고도 동시에 묶일 확률도 있어요. 그러면서 대학에 따라서는 뭐예요? 사드성 없는 대학이 있단 말입니다. 적성은. 그러면 둘의 공통점의 사드성 없는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청도의성과 이화의 월백하고 한자성어 뭐 기억하셔야 됩니까? 전전반측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시간적 배경도 언제예요? 밤이죠. 둘 다 시간적 밤이고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었던 정서였고 나그네 시름 전전반츠 얘는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시간차 배경방 봄밤의 애상 이렇게까지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은 공통적으로 묶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외화백하고는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고전 시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공통점 같은 것들, 주제 같은 것들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면서 한 장 넘겨보세요. 공방전 강추, 완전 강추. 완전 강추, 공방전 같은 건 문제 내기 되게 좋죠.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임춘의 공방전이 되고 있었고요. 이런 임춘의 공방전은 가전체죠. 가전체는 뭐에 대해서 묻는 문제 나올 수 있냐면 갈래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즉 가전체 문학, 위와 같은 글의 특징이 아닌 것은 위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알맞는 것은 이렇게 되고 있으면서 가전체 문학의 특징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으니 공방전은 일단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가전체 문학이고 가전체 문학의 특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얘는 가전체 문학이 되고 있죠. 가전체 문학의 가전은 가짜 전기, 즉 가짜 일대기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가전체는 무슨 구성이 되고 있냐면 일대기적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전체는 일대기적 구성이 되고 있어요. 일대기적 구성, 즉 전기적이 되고 있다는 것과 함께 가전체 일대기적 구성과 함께 더하기 뭐가 나오고 있냐면 비평. 비평이라고 얘기하는 건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 누가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비평을 누가 하는 거냐면 사신 이렇게 나옵니다. 이 평가는 사신이라고 나오고 있었고 이 사신이 평가라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사신은 실질적으로는 누가 되고 있는 거야? 작가의 대리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뭐가 되고 있냐면 작가의 대리인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은 작가의 대리인이 되고 있었다는 것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있었죠? 일단 가전체 문학 구성은 이렇게 됐었던 부분 그리고 난 다음에 가전체 문학의 특징은 뭐가 되고 있냐면 서사문학 더하기 교술문학의 결합이 되고 있었습니다. 서사문학은 소설적 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인물, 사건, 배경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으니까 서사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건 소설적 요소와 더하기 교술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건 뭘 주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야? 교훈을 주려고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사문학 또한 교술문학이 되고 있었던 부분 그래서 공방전은 뭐가 되고 있냐면 설화와 산문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중간이었다고 설화와 산문의 교량입니다. 산문의 교량. 항상 교량이란 말은 머릿속에 뭘 생각하셔야 돼? 다리, 즉 과도기적 요소, 과도기였단 말입니다. 설화 산문의 과도기적 문학이 되고 있었던 게 공방전이 되고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으면서 자, 같은 가전체 문학의 유형이 있죠. 뭐가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국순전. 똑같은 임춘의 국순전이 있었고 국선생전이 있죠. 국선생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저생전이라고 종이의 이야기가 있었죠. 저생전이 있었고 그리고 죽부인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죽부인전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청강사자 현부전이라고 하고 있으면서 청강사자 현부전이라고 하고 있었으면서 나오고 있었던 부분. 자, 각각이 뭘 의인화했냐면 이 둘은 수를 누룩을 의인화했었고 얘는 종이를 의인화했었고 죽부인전은 대나무였었고 청강사자 현분전은 자라 거북이를 의인화하고 있었던 부분 확인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서 공방전에서는 결국 뭘 나타내고 있냐면 공방의 의미가 되게 중요하면서 공방의 내력이 나오죠. 공방은 뭘 나타내고 있었습니까? 둥글면서 네모였었죠. 엽전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공방은 엽전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었으면서 그리고 의미는 뭐가 되고 있었어? 돈의 이중성이 되고 있었단 말이야. 겉은 둥근 것 같지만 속은 모났던 돈의 이중성이 나타나고 있었던 게 공방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얘는 결국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돈의 폐해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의 유통을 금지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었던 게 공방전이 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도입하면서 소개를 하고 내용 전개였었던 부분이었었고 비평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 EBS 부분에서는 뭐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야? 도입과 전개의 일부만 나오고 있었던 부분 기억. 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신의
비평, 평가는 나타나지 않았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성과 허구성을 나타나고 있었던 부분, 서사와 교술문학이었었고, 그리고 공방전이 왜 완벽한 소설적 요소가 될 수 없냐면 실질적으로 뭐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역사적 사실이, 실제 사실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완벽한 소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뭘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실질적 사실성 더하기 뭐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허구성을 지닌 문학이다까지. 사실성과 허구성을 지녀서 뭐가 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소설적 요소를 갖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전개 부분에서는 무슨 구성이 나타나기도 해요? 추보식 구성이에요. 추보식 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이 되고 있었으면서 통시적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즉 시대별로 쭉 나열하고 있어요. 통시적 관점에서 보고 있었던 부분, 공방전은 되게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니까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어디 보실 거냐면 51페이지 좀 봐주세요. 가전체죠? 가전체부였었고요. 주제 경세에 대한 비판, 재물력에 대한 경계, 즉 돈의 폐해를 비판하고 있었고요. 전기적 구성, 1특집의 전기적 구성이 바로 뭐야? 일대기적 구성이면서 당연히 의인화하고 있었습니다. 사물을 의인화한 부분이 되고 있었습니다. 가전체는 사물을 의인화하고 있었고요. 도입전개 비평이었었죠? 돈에 대한 작가의 비판과 풍자, 사물에 대한 작가의 뛰어난 관찰, 사실과 허구성이 조화되고 있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서 도입, 전개, 비평. 우리는 어디까지예요? 공방에 내렸을 도입과 전개 일부를 보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EBS 수록 부분입니다. EBS 수록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마 EBS 수록 부분에 어디까지 나올 거냐면 중략 전까지가 시험에 나올 겁니다. 중략 이후가 아니고요. 이렇게 길게 나오지 않았던 부분일 거고요. 중략 전까지만 대부분 뭐가 될 거예요? 시험장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략 전까지 내용만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중략 이후에는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시대의 흐름이죠. 통시적 관점에서 추보식식으로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돈이 어떻게 부침을 겨듭하고 있었는가가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여러분들은 중략 이전까지만 명백하게 기억해 주시면 될 부분입니다. 자, 볼게요. 공방이라는 관지이다. 관지는 꿰관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꿰관자가 되고 있었고요. 공방이란 구멍이 모관하게 뚫린 즉 엽전을 의미합니다. 관지는 돈의 꿰매를 뜻한다. 왜? 예전에는 돈을 이렇게 꿰어 다녔었죠. 그의 조상은 일찍 수양산에 숨어 살아 세상에 쓰인 적이 없었다. 무슨 얘기야? 돈의 유통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돈의 유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처음 황제실에 조금 쓰였습니다. 조금 돈이 쓰기 시작했지만 성질이 굳세어 세상 일이 그리 세련되지 못했다. 성질이 굳세어 세상 일에 그리 세련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돈이 완벽하게 주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충 구리와 쇠, 구리덩어리, 쇠덩어리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돈으로 사왔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돈으로 구성되지 않았었어. 어느 날 환자가 광산가를 불렀다. 그가 한참 동안 관상을 보고 말했다. 산의 성질, 야생의 성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아직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쓸만하지 못하오나 만일 폐하가 만물을 좋아하는 풀무와 망치로 때를 긋고 빛을 갈면 그 자질이 마땅히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뭘 나타내고 있었어요? 네, 돈을 주조하는 과정을 얘기했었죠. 돈을 주조해서 즉 모양을 만든다면 널리 쓰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본래 왕이란 존재는 그것이 무엇이든 쓸모가 있게 하는 분이오니 원컨대 폐하는 저 단단한 구리와 함께 내버리지 마옵소서. 즉 뭘 권유하는 거야? 돈을 주조할 것을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돈답게 만들 것을 권유하고 있었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의 이름이 나타났다는 건 드디어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공방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난리를 피하여 강가에 숯 굽는 거리로 이사하여 거기에 눌러 살게 됐다. 왜 강가에 숯 굽는 거리로 가야 돼? 돈을 만들려면 쇠나 구리를 녹여야겠죠? 숯이 필요하겠죠? 녹인 다음에 틀에 넣고 뭐 해야 돼? 식혀야겠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강가에 숯 굽는 거리는 뭐가 되고 있었어? 돈의 주조 공장을 이야기합니다. 즉, 뭘 했다는 거야? 돈을 본격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 천은 주나라 대상으로 나라의 세금 매겨내를 맡았다. 뭐예요? 이제 세금을 뭐로 먹기 시작한 거야? 돈으로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는 현물로 걷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세금을 뭐로 벌었다고? 돈으로 먹기 시작합니다. 돈의 쓰임새요. 공방은 밖은 둥고 안은 모나며 이게 바로 뭐가 되고 있어요? 돈의 이중성 중요하죠? 공방은 밖은 둥글고 안은 모났다는 건 돈의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돈의 이중성은 겉은 둥글둥글한 것 같지만 안은 모난 성격이라고 하면서 돈의 이중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었던 부분.
때에 따라 그에 잘 맞게 변하더니 한 나라의 벼슬 홍려경이 뭐가 되고 있어요? 사신을 접대하는 벼슬이 홍려경이에요. 즉 다른 나라 사신들에게 뭘 주기 시작하는 거야? 돈도 주고 접대하기 시작하는 거야, 돈으로. 그때 오나라 왕 비가 교만하고 참남하여 권세를 도맡아 부렸는데 공방이 그에게부터 많은 이득을 보았다. 즉 권력이 돈을 탐하기 시작을 합니다. 권력이 돈을 탐하기 시작해요. 조금씩 돈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제 때 천하의 경제가 궁핍하여 나라의 창고가 텅 비었으므로 위에서 걱정할 공방에게 부민후라는 벼슬을 주어, 부민후가 뭐야?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 제후가 됩니다. 부민후라는 벼슬을 주어 그의 볼이 염철승 근과 함께 조정했었는데, 염철승은 뭐야? 소금과 철이죠. 예전에는 소금과 철이 귀해서 나라에서 관리했었습니다. 특히 지금 소금은 되게 흔하지만 예전에 소금은 되게 귀했었죠. 그래서 셀러리맨의 어원이 솔트, 소금이죠. 옛날에 일을 하고 뭘 줬으니까 임금 대신 소금으로 줬었다. 그래서 셀러리맨의 어원이 솔트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영어 선생님 아직 끝나면 꼭 한번 해야 되고 알겠죠? 제가 배웠던 기억은 그런데 영어 선생님이 나중에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알겠죠? 내가 거짓된 정보를 드리면 안 되니까 영어 시간에 한번 확인하시고요. 맞을 것 같아요. 그만큼 뭐예요? 소금과 철이 중요했었고 근과 함께 조정했었는데 근이 매양 형님이라고 하고 누구한테? 공방에게 형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돈의 위력이 더 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금과 철보다 돈의 위력이 더 강했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돈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공방의 성격이 욕심 많고 더러워 염치가 없었는데 성격을 직접 제시해주고 있죠. 공방의 본질을 직접 제시합니다. 이게 성격의 직접 제시인데요. 이제 재물과 씀씀이를 도맡게 되니 본전과 이자의 경중을 저울지하게 좋아했다. 뭐가 시작된 거야? 사람들이 돈놀이, 사채업이 시작된 겁니다. 돈놀이를 시작한 겁니다. 본전과 이자의 경중을 따졌어요. 돈놀이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라를 편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질그릇 새그릇을 만드는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 백성과 더불어 작은 이익을 다투었다. 사람들이 뭐야? 작은 이익, 즉 상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돈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뭐가 나오는 거야? 돈의 폐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건값을 낮추어 곡식을 천하게 하고 재화를 중하게 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근본인 농업을 버리고 끝인 상을 쫓게 하여, 왜? 예전에 산업공상이었었죠? 상업이 가장 마지막이었었으니까요. 농사에 방해를 끼침으로 관리들이 많이 상수하여 논했으나 위에서 듣지 않았다. 많이 상수한 건 뭐야? 돈의 폐해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돈의 유통을 금지시키자라고 했었는데 위에서 듣지 않았어요. 공방은 재치있게 권세가들을 잘 섬겨 그 운에 드나들며 권세를 부리고, 즉 권세가들, 벼슬아치들이 뭘 탐하기 시작합니까? 돈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벼슬을 팔아오려고 내친 뭐요? 매관? 매직이 됩니다. 돈을 주고 벼슬을 사고 팔죠? 매관 매직입니다. 매관 매직을 하며 그의 손바닥에 있으므로 벼슬아치들이 절개를 굽혀 그를 섬겼다. 즉 높은 벼슬아치들이 돈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곡식을 쌓고 뇌물을 거둔 문서와 증서가산 같아, 이로 말하는 증서가 산 같아 이 말입니다. 띄어쓰기가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증서사간 같아가 아니라 증서가 띄고 뭐라고? 산 같아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죠? 띄어쓰기의 중요성을 보여주려고 한 부분이었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미안합니다. 증서가 산 같아 이루 셀 수가 없었다 라고 하면서 돈으로 뇌물을 받기 시작했죠. 그는 사람을 접하고 인물을 대하면 어질고 어리석을 묻지 않고 비록 저작거리 사람이라도 재물만 많이 가진 자면 다 함께 사귀고 통하였다. 즉 사람의 사귐의 기준이 뭐가 된 거야? 돈이 된 겁니다. 됐죠? 사람 사귐의 기준은 돈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혹 거리에 못된 젊은이가 어울려 바둑두기와 투전하기를 삼고 뭐하고 있었습니까? 노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말했다. 공방의 말 한마디는 그 무게가 황금, 백금만 하다. 돈의 위력을 나타냅니다. 물질의 위력을 나타내고 있죠. 원제가 잘해오르자 공과 그를 내렸다. 공방이 오랫동안 어려운 직책을 맡아보면서 농사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한갓 장사치의 이익만을 일으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하여 공사하다 공공하며 더구나 뇌물이 낭자하고 청탁을 버젓이 행하오니, 즉 모든 사람들이 돈으로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합니다. 되죠? 짐을 지고 또 타게 되면 도둑이 이르게 된다. 즉 짐을 지고 또 타게 되면, 속담 인용하고 있었는데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짐을 지고 타게 되면, 즉 재물이 있게 되면 도둑이 이르게 된다. 어려움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재물을 갖게 되면 어려움이 있게 된다라고 한 것은 옛날에 분명한 경계이네. 즉 뭐에 대한 경계야? 그렇죠. 물질에 대한 경계였었어. 청컨대 그를 만지시켜 욕심 많고 더러운 자를 징계하소서. 이때 정사를 맡은 자 중 공량의 학문으로 벼슬에 나가는 게 있었는데, 군자금이죠. 맡아 장차 변방을 막는 방치가 세려하니 공방에 하는 일을 미워했다. 그자 공의 말을 도우니 임금이 그 아내를 맡아들여 공방을 마침내 쫓겨나게 되었다. 뭐 돈의 유통이 금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외에는 진나라, 당나라, 남송, 신종종 이렇게 되면서 통시적 관점에서 즉 추고식 구성입니다. 볼까요?
진나라에 화교란자가 있었다. 그는 공방에 대한 얘기를 듣고 기뻐하며 사기어 큰 재산을 모았다. 즉 화교란자가 다시 이제 돈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화교가 공방을 사라는 것이 큰 버릇이 되니 노포가 눈을 지어 화교를 비난하고 그릇된 풍속을 바로잡았다. 노포는 돈에 대해 비판적 관점이죠. 화교의 무리 중에서 오직 완정만은 성품이 할때라도 속물을 즐기지 않는데도 공방의 무리에 어울려 술집에 이르러 때로는 취하도록 마셨다. 즉 그렇죠. 속물을 즐기지 않았지만 완정은 술을 위해서 돈을 썼다는 이야기고요. 왕이고는 일찍이 공방을 이놈에 담지 않고 다만 그것이 일컬었으니 공방이 깨끗한 자에게 비천함에게 여기짐 이와 같았다. 즉 청렴한 관리는 돈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됐죠? 확인하고 보셔야 될 부분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나라가 일어났다. 유한이 나라의 재산을 관리한 탁집 판관이 되었는데 당시 국가의 재산에 넉넉하지 못했으므로 임금 계층을 다시 공방에 바꿔서 즉 돈을 유통시키는 겁니다. 나라의 씀씀이를 다시 편하게 하자 하였으니 그의 말에 식하지에 있다. 그러나 공방은 죽은 지가 이미 오래였고 즉 유통이 금지됐었고요. 그 제재로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다시 쓰게 됐다는 건 일부분에는 돈이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개월천벌쯤에 크게 행하여서 위에 소설 내려 공방에게 조의대구 소부승의 벼슬을 추중까지 하였다. 이제 돈이 중요시됐죠. 남성 신유일 때 왕한성이 나라를 맡아보면 여행을 끌어 함께 정사를 도하는데 청묘법은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나라에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청묘법은 저리로 나라에 돈을 빌려줬어요. 자, 보세요. 언니 천하가 떨어져서 아주 못살게 되었다. 소식이 급해다는 극론에서 그들을 모두 배척하다가 도리어 모함을 받을 귀양 가게 되매 그로부터 조중의 인사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그건 무슨 얘기야? 돈의 위력 때문에 뭐가 되고 있었던 거야? 소식 일가들이 비경을 갖죠. 사망이 정수로 들어가 그 법을 피하기를 아뢰고 소식을 첨가하였으니 공방의 무리가 세력이 감세 다시 성장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자, 중약 이후 부분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는 뭐냐면 돈에, 즉 공방에 대한 관점이 다른 사람은 나올 수 있어요. 즉 뭐야? 돈에 대해서 누가 긍정이고 누가 부정인지 파악하고 하셔야 됩니다. 수능에는 안 나올 건데요. 적성에서는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죠. 중량 이전이 핵심이 될 거고요. 핵심이 될 건데 중량 이후 부분이 나온다면 돈에 대한 관점에 긍정 부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화교는 돈에 대해서 긍정적 관점이에요. 맞죠? 동그라미 쳐보세요. 화교는 돈에 대해서 긍정적 관점이었어요. 노포는 화교를 비난했으니까 돈에 대해서 부정적 관점이에요. 됐죠? 세모 쳐보세요. 세모. 지금부터 동그라미 친 건 긍정, 세모 친 건 부정이 되고 있었어요. 밑에 보시면 근데 완적 보세요. 완적은 화교의 무리 중 오직 완적만은 성품이 할더라도 속물을 즐기지 않았는데도 공방의 무리에 올렸다는 건 공방에서 부정적 관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완적은 동그라미예요. 됐죠? 왕이보는 뭐였었어요? 왕이보는 입에 일지 공방의 이름을 담지 않고 다만 그것이 알렸었죠? 얘는 세모예요. 됐죠? 뭐가 되고 있었어? 부정이에요. 됐죠? 이렇게 부정이에요. 공방이 깨끗한 자에게 비천하게 여김에 맡았대. 유한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공방에 뭐 쓰자고 했었으니까 유한은 동그라미입니다. 돈에 대해 긍정이 되고 있었죠? 이렇게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밑에 나오시게 되면 남송 신주대 왕한성은 뭐였었어요? 나라일을 맡아보면서 여해경을 함께 정사를 도는 청렴법이었으니까 왕한석과 여해경은 동그라미예요. 됐죠? 왜? 돈을 빌려줬었으니까요. 나라에서. 소식은 뭐예요? 세모죠? 왜? 소식이 급해다는 극론에서 그들 모두를 배척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귀양을 갔었고 사마강은 누구를 청구해서 소식을 청구했으니까 사마강은 뭐야? 돈에 대해서 부정적 관점 세모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예요. 됐죠? 다음 주 돈에 대한 관점, 공방에 대한 관점이 하나하나는 시험에 나올 수 있었으니까 동그라미 세모 잘 구분하고 계셔야 됐었던 문제였었어요. 뒤에 수용력이 되었으나 작물제가 드러나 사용되었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되게 단순한 문제 같지만 아니에요. 알겠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문제가 돼요. 돈에 대한 관점이 다른 하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101보다 104 보셔야 될 거고요. 55쪽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악의 논증 보십니다. 말씀드렸죠? 내용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이면서 넘겨보세요. 과학기술, 데이터 트랜잭션 얘는 좀 주의 깊게 봐주세요. 나올 확률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 지문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두 번째 문장 정도 시작을 해서 한 네 번째 문장 정도까지 나오면서 시험에 나올 확률 되게 높으니까 이강 독서 과학기술 데이터 트랜잭션은 정확하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2강이 끝났던 상황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제 뭐 할 거냐 분홍색 교재 알고 계시죠? 이 교재 2강 제가 나가드릴 겁니다. 알겠죠? 잊지 말고 내일은 이 교재 챙겨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교재 챙겨오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S였습니다.